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내란 국면 때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향할 때 운전하셨어요. 설란영 여사가 정말 공세적으로 지금 언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더 낫다는 평도. 김건희 여사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네. 감추려고 하셨는데 상황이 달라져서 김혜경 여사의 법화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김혜경 여사가 지난 대선 때는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배우자에 대한 검증은 끝장 토론을 해야 된다. 다 검증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또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뭐 이거는 성사되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네. 국민의힘이 좀 여사를 내세우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 셀링 포인트로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 부분은 배우자 토론은 23일까지 뭐 답변을 하라고 이제 하던데 뭐 답변 대신하시겠어요? 뭐 해결망측한 후보가 일단 안 한다고 오늘. 그렇죠. 아니 근데 뭘 그렇게 자신 있으신 거예요? 왜 국민의힘에서는 왜 자꾸 배우자 토론? 저도 설란영이란 분을 이번에 처음 겪어봤어요. 사실 저도 김문수 후보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설란영 여사가 정말 공세적으로 지금 언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더 낫다는 평도. 그래서 나오는 거라는 확실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연배가 가늠되지 않을 정도로 뭐랄까요, 그 아우라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소위 이제 저희 부모님도 운동권 출신이세요. 근데 약간 운동권 부부 특징이 좀 이 어머니 쪽에 부모님이랑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달리 저희는 아니면 돌아서신 거예요? 다 같이? 제가 이제 대학 때부터 자립을 해서 제가 토론 대회로 학비를 벌어야 됐던 이유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소위 이제 운동권 학생 운동하다 만나신 부부 커플들은 통상적으로 이 어머니 측이 상당히 기가 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아는 그 보수 정당에 있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 분들도 보시면 항상 사모님 쪽이 굉장히 약간 장부다. 이분이 정치를 하면 더 잘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설란영 여사는 그 중에서도 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 그 불교 행사에서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날 헤어지고 나오자마자 저는 법인카드를 쓴다라는 걸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바로 더 기사화가 돼요. 막. 한마디로 일축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전선을 만들 줄 아는구나, 각을 세울 줄 아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 그리고 약간 이분의 화법이 되게 재밌어요. 김문수 후보가 후배들한테 밥조차 많이 못 샀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돈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약간 이런 정말 털털한 화법들. 그걸 보면서 이분이 참 꾸밈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가식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호남 출신이고 노동운동가 출신이고 여성인 이분의 이력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3호를 내세움으로써 이 김문수 후보한테 득점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3호의 어떤 모습이 또 이제 오늘 저희가 얘기한 그런 부분인 거죠. 영부인 이슈가 늘 모든 정권의 구설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권 친인척 비리 마찬가지로 있었고요. 사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쪽도 영부인 이슈가 항상 있었죠. 지금도 옷값 논란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법적으로 영부인이라는 것은 지위와 권한이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부부 일심동체라고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부인을 검증을 안 하니까 늘 이런 일이 반복이 되더라. 이번엔 좀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실 좀 상식적인 그런 저는 발상이었다고 봐요. 자,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검증은 충분히 저는 이재명 후보가 두 번째 출마이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로 인한 뭐 플러스 또는 리스크 국민들이 이미 다 판단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현장에 계셨던 기자분이 그렇게 바로 질문을 하셨거든요. 김건희 여사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감추려고 하셨는데 상황이 달라져서 김혜경 여사의 법화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내가 비대위원장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비대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발언의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앞장서서 배우자도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일관되게 해오셨다면 국민들께서 또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판단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이어졌으니까 아마 쉽진 않은 것 같고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고 국민들이 그걸 다 포함해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보지만 두 번째로 예전부터 이제 그 설란영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새진전자 노조위원장 왜냐면 우리 진영이 있었으니까 노동운동을 같이 하셨던 거 그리고 정치적 동반자로 오래 살아왔다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내란 국면 때 그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향할 때
운전하셨어요. 네, 예. 직접 운전하셨어요. 왜냐면 뭐 얘기를 했어요. 보좌관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오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거 보면 유튜브 라이브에 누가 흑흑거리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게 김혜경 여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가장 중요한 현장에 있었고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로 갔었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경기도에 뭐 계곡 정비 사업을 할 때도 공무원들이 얘기한 것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지사가 갑자기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먼저 간다라고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올 때 도착 시작 전까지만 이제 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결국 또 여사랑 같이 간 거예요. 둘이서만. 네. 그래서 현장에서 지침을 내린 것을 불시에 점검을 해도 잘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동반자가 예전부터 노조위원장처럼 활동을 하신 건 아니지만 그동안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을 하면서 지금 당대표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10년, 15년을 정치적 동반자로 걸어왔기 때문에 부족함이 저는 없을 것이다. 근데 굳이 배우자 토론까지 국민들이 원하실 것인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배우자가 하는 게 아니니까 뭐 민주당에서 이렇게 조금만 코멘트를 드리자면 조금만 하셔도 돼요. 김영태 비대위원장한테 우리 기자님이 참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김혜경 여사한테 똑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혜경 여사가 지난 대선 때는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배우자에 대한 검증은 끝장 토론을 해야 된다. 나도 밤새 검증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방송을 통해서 직접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입장이 달라졌다라고 하면 그 역시 설란영 여사한테 조금 밀린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국민들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굳이 이제 여유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된다고 그때 생각하지 끝장 않을까요? 토론을 하자고 해서 그때부터 나왔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재판까지도 이어지면서 다 검증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또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뭐 이거는 성사되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좀 여사를 내세우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 포인트로 셀링 포인트로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 부분은. 사실 후보가 자신 없으면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자신 있으면. 예.